동창이 밝았느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 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가려 하느냐. 동쪽 창이 밝았느냐, 종달새가 울고 있다. 소 먹이는 아이는 아직도 안 일어났느냐, 고개 너머에 이랑이 긴 밭을 언제 가려 하느냐. 우리나라 시조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겨지는 시조입니다. 이 시조는 농촌 사람들의 부지런한 생활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였던 만큼 농사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에 관한 글을 농부가 아닌 영의정이 썼다는 점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조를 지은 남구만은 조선 숙종 때 병조 판서와 정의정을 지냈습니다. 법을 공정하게 처리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태산이 제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게 없는데 사람들은 제가 오르지 않고 산만 높다고 말한다. 이 시조의 글감은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용기를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갖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해보지도 않고 난 못해 하고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진짜로 할 수 없지만 자신을 갖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조를 쓴 양사언은 조선 전기 때 학자로 4대 서예가 중 한 사람입니다. 강원도 회양에 군수로 있을 때 금강산에 즐겨 다녔는데 만폭동 바위에 양사언이 쓴 글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말 없는 청산이요.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갑 없는 청풍이요. 님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말 없는 푸른 산이요. 모양이 없이 흐르는 물이로다. 값을 따질 수 없는 맑은 바람이요. 임자가 없는 밝은 다리로다. 이런 자연 속에 병 없는 이 몸은 근심 걱정 없이 늙어가리라. 이 시조는 중국 송나라 시인인 송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하늘과 땅 사이 만물은 모두 주인이 있으나 강가 맑은 바람과 산 위의 밝은 달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시상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바람과 달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자연이 어우러져 친구가 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조를 지은 성혼은 조선 중기 때 성리학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같은 고을에 사는 이이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여러 차례 벼슬을 거절하다 이이의 권유로 이조 참판에 오른 뒤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 까마귀 검다 하고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아마도 겉 희고 속 검을 쓴 너뿐인가 하노라.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비웃지 마라.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겠느냐. 아마도 겉 희면서 마음속이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고려 왕조의 신하들은 절개와 의리를 지키며 새 왕조에 참여한 신하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새 왕조에 참여한 신하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시조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소인에 대한 훈계와 자기의 결백입니다. 이 시조를 지은 이직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입니다. 조선조 개국 공신으로 벼슬을 하였지만 고려를 배신했다 하여 고려 충신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부디 긋지 말고 촌음을 아껴 쓰라.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잘 간다고 빨리 달려가지 말고 못 간다고 쉬지 마라. 부디 중간에 그치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 써라. 가다가 멈춰서면 떠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김천댁의 대표적인 시조로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너무 급하게 이루려 하지 말고 조금 어렵고 힘이 든다고 그치지도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는 글입니다. 즉 일을 하기 앞서 마음부터 가다듬으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김천택은 청구영원을 편찬했으며 포도대장을 지냈습니다. 청구영원과 해동가요의 시조 74수를 남겼는데 주로 자연 속에서 인생을 즐기자는 내용입니다. 남으로서 친한 사람 남으로서 친한 사람 벗이라 일렀으니 유신 곧 아니시면 사귈 줄이 있을소냐. 우리는 어진 벗 알아서 책선을 받아보리라. 다른 사람으로 나와 친한 사람을 벗이라고 하는데 서로 믿음이 없다면 벗으로 사귈 수가 있겠는가. 어진 벗 알아 벗에게 착한 일을 충고받아 보리라. 이 시조의 글감은 벗을 사귈 때 어질고 착한 사람을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벗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질고 착한 벗이란 믿을 수 있어야 하며 내게 잘못이 있으면 덮어주지 않고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낭원군은 조선 중기 때 왕족입니다. 아버지는 인조 임금의 사촌 동생이며 효종 임금의 당숙입니다. 낭원군은 왕족들 중에 학문이 뛰어나고 감정이 풍부하여 시조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숙종 때는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들만 성하여서 제 험을 전혀 잊고 남의 흉 보는구나. 남의 흉 보거라 말고 제 허물을 고치고죠. 세상 사람들이 입만 살아서 떠드는데 제 잘못은 잊고 다른 사람 흉보기만 바쁘구나. 남 흉만 보려 말고 제 잘못부터 고쳐야 하리라. 이 시조의 글감은 남을 흉보기 앞서 자기 잘못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서로 주장이 다른 신하들끼리 나뉘어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이 시조는 그때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파 싸움이 어서 끝나도록 자기 수양을 하라는 끝뜻인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을 손가락질하고 흉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나 봅니다. 혼민가는 조선 선조 때 정철이 지은 시조입니다.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던
1580년 1월부터 1581년 3월 사이에 백성들을 깨우치고 바르게 이끌기 위해 지은 연시조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진고령이라는 사람이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항목별로 쓴 선거권유문이라는 십상 항목이 있습니다. 훈민가는 임금과 신하 사이인 군신,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의 관계인 장유, 그리고 친구 관계인 붕우, 이렇게 3항목을 더해 총 16항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훈민가는 유교 윤리를 글감으로 한 교훈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철은 훈민가를 통해 백성들을 옳고 바람직하게 계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외에 정철은 관동별곡, 삼위인곡 등의 가사 작품과 시조 작품을 남겼습니다. 저서로는 송강직과 송강가사가 있습니다. 훈민가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직접 행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 문학입니다. 둘째,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백성을 깨우쳐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교훈적인 성격이 담긴 시조입니다. 셋째, 백성들이 알기 쉽도록 그 뜻을 나타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훈훈한 정을 그려 감동을 주었습니다. 넷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함께 할 것을 요구하여 끌어들이는 힘이 강합니다. 훈민가 1. 아버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가엾은 은덕을 어디에 다해 값사오리.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셨다면 이 몸이 살아있겠는가. 하늘같이 높은 은덕을 어디에 갚아드릴까. 이 시조의 글감은 부모님 은혜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쓴 것입니다. 초장 내용은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는 유교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정성껏 길러주셨습니다. 이 같은 끝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갚을 수 있을까요? 훈민가 2. 임금과 백성과 사이. 임금과 백성과 사이 하늘과 땅이로되 내의 셜온 일을 다 아로려 하시거든. 우리인들 살찐 미나리 혼자 어디 먹으리. 임금과 백성과 사이 하늘과 땅이로다. 내 서러운 일을 다 알려고 하시거든. 우리가 살찐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으리. 우리 조상들은 임금과 백성의 사이를 하늘과 땅 사이라고 하며 임금이 높이 공경했습니다. 임금을 높이 공경했습니다. 백성을 어지게 보살피는 것이 임금의 도리였고 임금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백성의 도리였습니다. 이 시조는 백성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는 임금을 두고 우리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임금을 공경하는 백성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훈민가 3. 형아 아예야 내 살할. 형아 아예야 내 살할 만져보아. 네 손 타나 관대 양재조차 같아 산다. 한 젖 먹고 길러나이셔 닷 마음을 먹디 마라. 형아 아우야 내 살을 한번 만져보아라. 너희가 누구에게서 났기에 생김새까지 닮았단 말이냐. 같은 젖을 먹고 길러졌으니 다른 마음 먹지 마라. 이 시조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글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남매는 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 몸에 있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아끼고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즉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오해 있게 지내기를 권하는 글입니다. 혼민가 4. 어버이 계실 때 섬길 일만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살아 계실 동안 섬기기를 정성껏 다하여라. 세월이 지나 돌아가시면 애답다 해도 어찌하겠는가.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부모님 섬기는 일이 아닌가 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정성껏 섬기자는 시조입니다. 세월은 부모님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는 잘못했으니까 내일부터 잘해드려야지 하고 미루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제일 먼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구보다 먼저 부모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혼민가 5. 한 몸 둘로 나눠 부부를 삼기실제. 있을 때 함께 늙고 죽으면 한데 간다. 어디서 망령의 것이 눈 흘기려 하느뇨. 한 몸을 둘로 나눠 부부를 삼기셨기에 살아있는 동안 함께 늙고 죽으면 같은 곳에 가는구나. 어디서 망령된 것이 눈을 흘기려고 하는가. 부부란 하늘이 정한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부부는 한 마음과 한 몸이라고 합니다. 외국 신화를 보면 원래 한 몸인 부부를 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부부의 얼굴이 닮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한 몸이었으니 서로를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조는 부부의 화목을 강조한 것입니다. 혼민가 6. 여자가 가는 길을 사나이 돌아가듯이 사나이 가는 길을 계집이 비켜가듯이 제 남편 제 계집 아니거든 이름 묻지 마시오. 여자가 가는 길을 남자가 떨어져 돌아서 가듯이 또 남자가 가는 길을 여자가 비켜가듯이 제 남편 제 아내가 아니면 이름도 묻지 마시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여 남자와 여자가 7살부터는 함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 부인, 내 남편이 제일입니다. 행여 남의 남자나 여자를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조는 남녀관계가 문란해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훈민가 7. 내 아들 효경 읽더니 얼만큼 배웠나니. 내 아들 소학은 모레면 마칠 거다. 언제 이 둑을 배워 어질거든 보려뇨. 내 아들 효경 읽더니 얼만큼 배웠느냐. 내 아들 소학은 모레면 마칠 거다. 언제 이 둑을 배워 지혜롭게 되는 걸 보겠느뇨.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기 무섭게 집에다 책가방을 던져놓고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돌아오면 또 과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외 열풍으로 심지어 어떤 동네는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도 부모의 교육열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이 시조는 겉으로는 자녀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부모들의 은근한 교육열이 나타나 있습니다. 혼민가 8.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 못하면 마쇼를 곧갈 씌워 밥 먹이가 다르랴.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꾸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 못하면
말가소에게 가시나 곶가를 씌워 밥 먹이는 것과 뭐가 다르랴. 이 시조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포기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이 시조는 그런 점을 빗대어 쓴 교훈적인 시조입니다. 초장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옳은 일을 하자고 권유를 합니다. 중장과 종장은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팔목 쥐시거든.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밭이리라.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쫓으리라. 향음주 다 파한 후에 매셔 가려 하노라. 팔나 팔. 팔목 쥐시거든 내 두 손으로 받들어 잡으리라. 나들이 하러 가실 때는 지팡이를 들고 따라가리라. 향음주가 다 끝난 뒤에 모시고 돌아오려 하노라. 이 시조는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나타낸 글입니다. 어른이 도움을 청하면 냉큼 두 손으로 부축하고 바깥 나들이를 하실 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모셔야 합니다. 또 바깥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시고 와야 합니다. 즉 어른을 극진하게 모시라는 내용입니다. 향음주란 유학을 공부하던 선비들이 모여 마을의 자치 규약을 읽고 잔치를 할 때 마시던 술입니다. 훈민가 10. 나무로 생긴 중에 벗같이 유신하랴. 내의 웬 일을 다 일 오려 하노매라. 이 몸이 번님 곧 아니면 사람 됨이 쉬울까. 남남으로 태어난 가운데에 벗같이 믿음이 있어 내 모든 잘못을 말하려 한다. 이 몸이 벗이 아니면 사람 노릇 쉬울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엄마 팔아 친구 산다. 등 친구를 아주 중히 여기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 중에도 친구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돕고 위로해 줄 친구는 몇이나 될까요? 좋은 친구를 가지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지요. 훈민가 11. 어와 저 조카야. 어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 할꼬. 어와 저 아저씨 옷 없이 어찌 할꼬. 굳은 일 다 일러 살아 돌보고저 하노라. 아, 저 조카 밥 없이 어찌할까. 아, 저 아저씨 옷 없이 어찌할까. 굳은 일이 있으면 다 말해주시오. 돌보아 드리리라. 친척이란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그런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시조는 어려운 친척이 있으면 제 형제처럼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배 부르고 나만 좋은 옷 입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친척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조는 정철의 따뜻한 마음과 됨됨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훈민가 12. 내 집 장사 얼마나. 내 집 장사 얼마나 차리는가. 내 딸 셔방은 언제나 얻게 되는가. 내게도 없다커니와 돌보고저 하노라. 내 집 장래 얼만큼 차리느냐. 내 딸 서방은 언제나 얻을 거냐. 내게도 여유가 없지만은 돌보고자 하노라. 정승 집 개가 죽으면 문상하는 사람이 많아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서로 돕고 위로하는 것이 참다운 이웃입니다. 이 시조를 보면 정철의 따뜻한 마음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웃의 장례나 혼사를 내 일처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혼민가 13. 오늘도 다 새거다. 오늘도 다 새거다. 호매고 가자꾸나. 내 논 다 메어든 내 논 좀 메어주마. 올 길해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오늘도 날이 다 밝았다. 호미를 메고 나가자. 내 논 다 메거든 내 논 조금 메어주마. 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뽕을 따다 누에에게 먹여보자. 이 시조의 글감은 서로 도우며 살자는 것입니다. 내 일을 내 일처럼, 내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자는 내용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일손을 하루도 놓을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둘에나 향약을 만들어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훈민가 14.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앗디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비디 마라. 한적꽃 때 실은 휘면 곧혀 씻기 어려우니.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뺏지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구걸 마라. 한 번 때가 묻은 뒤엔 고쳐 씻기 어렵다. 이 시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남의 것을 넘보지 말아야 한다는 글입니다. 남의 것을 한번 탐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도둑질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구걸하는 것 역시 훔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걸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빼앗는 것과 구걸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민가 15. 쌍육 장기 하지 마라. 쌍육 장기 하지 마라. 송사 그럴 하지 마라. 집 빼야 무슴하며 남의 원수 될 줄 얻지. 나라히 법을 세우샤 죄 있난 줄 모로난다. 쌍육 놀이나 내기 장기 하지 마라. 서로 고소도 하지 마라. 집안 무너지면 무엇할 것이며 남의 원수 되면 어쩌 되겠느냐. 나라에서 법을 세우고야 죄가 되는 줄을 어찌 모르겠는가. 쌍육은 우리 조상들이 하던 민속놀이입니다.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 차례로 주사위 2개를 던집니다. 나오는 수대로 말을 써서 먼저 궁에 들여보내는 놀이로 도박의 일종입니다. 주로 양반층에서 하는 오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박 중독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힘 안 들이고 남의 돈을 차지하려는 도박을 하지 말 것이며 이웃끼리 잘잘못이 있다면 말로 풀고 고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혼민가 16.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저먹거니 돌히라 무거울까. 늙어도 설외락허든 짐을 조차 지실까. 머리에 이고 등에 진 저 늙은이 짐을 풀어 내게 주오. 나는 젊었는데 돌인들 무겁겠소? 늙은 것도 서럽다는데 무거운 짐까지 지셔야겠소?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한 시조입니다. 초장에는 짐을 이고 진 노인의 힘겨운 모습을 그렸고 종장은 노인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정철처럼 높은 벼슬에 있던 양반이 평민의 삶에 대해 이토록 관심을 드러낸 시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철은 백성을 대할 때 양반, 평민, 노인,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나도 내 말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음이 조해라. 말 마름이 조해라.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 말 것이, 남의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 할 것이니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않는 것이 좋도다.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둔 말의 행실에 대한 시조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은 남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친구를 헐뜯고 흉보는 나쁜 말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어저 세상 사람들이 옳은 일도 못다 하고 구태야 그른 일로 없은 험을 씻는 게야. 우리는 이런 줄 알아서 옳은 일만 하리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옳은 일도 못다 하고 구태여 옳지 않은 일로 없는 허물을 골라 씹는구나. 우리는 이럴 줄 알아 옳은 일만 하리라. 무엇이 옳은 일일까? 우리는 옳은 일을 하다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러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이라면 옳게 행동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제 허물은 작게 보이지만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흉을 본다고 제 허물이 더 큰 것도 모르고 남의 조그만 허물을 흉볼 때가 많습니다. 이 시조는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조를 통해 나의 행동을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